19세기 조선은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의 분노는 정말 폭발 직전이었죠. 한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기. 혹시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제 설명이 완벽한 대비가 될 겁니다.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19세기 조선의 최대 위기. 시험 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내용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주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큰 이야기를 따라갈 건데요. 먼저 나라가 대체 왜, 어떻게 썩어 들어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거고요. 그 부패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짓눌렀는지,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의 불길을 들었는지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시험 대비 최종 정리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부패한 왕국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엔 바로 이 세도 정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농민들이 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가 되는 이 썩을 대로 썩은 정치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세도 정치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고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 같은 소수의 외척 가문, 그러니까 왕의 장인 집안 같은 곳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시기입니다. 왕이 아니라 몇몇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거죠. 이 용어 시험에 단골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권력이 이렇게 소수에게만 집중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당연히 부패가 일상이 됐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나라의 기강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기록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관리들은 오로지 뇌물의 양과 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중앙에 바치는 뇌물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을 쥐어짜는 건 더 가혹해졌다. 결국 이 정치인들의 탐욕이 고스란히 평범한 백성들의 피눈물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이 정치 부패가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스템입니다. 삼정이란 건요, 국가의 3대 세금 제도였어요. 땅에 매기는 토지세인 전정, 군대 가는 대신 내는 군역세인 군정, 그리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환곡. 원래는 나라 운영의 아주 중요한 기틀이었죠. 하지만 세도 정치 아래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 착취의 도구로 완전히 변질되고 맙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군정의 폐단 중에 가장 악랄했던 두 가지 사례인데요. 백골포는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 몫의 군역세를 내라고 한 거고요. 황구첨정은 입이 노랗다, 즉 갓 태어난 아기한테까지 세금을 매긴 겁니다. 이게 과연 나라가 할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절박하고 부조리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황국 시스템은 더 거간입니다. 원래는 굶주리는 농민을 돕기 위한 일종의 복지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된 거예요. 빌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한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심지어 모래나 겨가 잔뜩 섞인 썩은 곡식을 준 뒤에 나중에 갚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서 새 곡식으로 받아냈죠.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이렇게 억압이 극에 달하니까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맙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백성들의 첫 번째 거대한 저항이 폭발하죠. 바로 1811년 저 북쪽 땅에서 시작된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연대표를 잘 보세요. 역사 공부에서 시간의 흐름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먼저 터지고 그로부터 약 50년 뒤인 1862년에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순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런데 왜 하필 평안도에서 이 난이 시작됐을까요? 홍경래가 내건 이 경문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조정은 평안도 사람들을 흙이나 노비처럼 대한다. 당시 평안도 지역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쌓이고 쌓여서 봉기에 아주 중요한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자, 홍경래의 난,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몰락한 양반 출신인 홍경래가 주도했고 상인, 광부,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힘을 합쳤습니다.
비록 5개월 만에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건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이 봉기는 세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세상에 알렸고 앞으로 타오를 더 큰 저항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네 번째 장입니다. 홍경래난이 하나의 신호탄이었다면 이제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바로 임술련에 일어난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이 숫자 70. 이게 바로 임술련 한 해에만 봉기가 일어난 전국의 고을 숫자입니다.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싸움이었다면 임술농민봉기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규모의 대항쟁이었던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고통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불길이 치솟으니까 당황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습니다. 진상조사관 격인 안핵사를 파견하고 삼정이 이정청이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이건 그저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쳐두세요. 농민들은 그냥 배고파 죽겠다, 쌀 좀 달라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안을 요구했어요. 토지세는 일정하게 하고 군역세는 농민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평등하게 부과해라. 그리고 부패의 온상인 환곡제도는 아예 없애버려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공부를 위한 최종 요점 정리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좋습니다. 시험 대비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슬라이드입니다. 이 표 하나면 오늘 배운 내용 다 정리됩니다. 세도 정치는 뭐다? 외적 가문이 나라를 망친 시스템적 부패다. 삼정의 문란은 세금 제도를 이용한 수탈이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은 지역차별이 큰 원인이었던 첫 번째 봉기였고 1862년 임술농민 봉기는 구체적인 세금 개혁을 요구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것. 이 네 가지 흐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19세기의 이 모든 봉기는요, 단순한 배고픔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망가진 시스템에 맞서 싸운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자 했던 아주 의식 있는 주체였던 겁니다. 조선의 농민들은 그저 밥그릇을 요구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 더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저항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봅니다.